이 영상은 리프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은 유료 광고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소설 한 권을 추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에 앉았는데요.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소설을 도대체 왜 읽어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종종 생각을 해보는 편이에요. 근데 오늘 소개할 책이 그 질문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답을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읽으면서 그래, 바로 이게 소설이 해야 할 역할이지 라는 생각을 제가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책은 바로 오윤희 작가의 영숙과 제이드라는 책입니다. 출판사는 리프이고요. 리뷰 후에 책 나눔 이벤트 안내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작품의 줄거리부터 소개를 해볼 텐데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 소설은 영숙과 제이드라는 두 인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숙은 70년대에 미군 남편을 따라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자 여성이고 제이드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딸입니다. 소설은 먼저 2019년 현재 제이드의 시점에서 시작하는데요. 세상을 떠난 엄마의 장례식을 치르며 제이드는 엄마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회상하는데 제이드의 기억 속 엄마는 영어도 서툴고 자신의 주위에 벽을 세우고 누구와도 가까이 지내지 않았던 존재감이 굉장히 미미하고 늘 위축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의 폭력과 외도도 묵묵히 참고 견뎠던 조금 답답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엄마에게 늘 거리감을 느끼며 살았던 제이드는 엄마가 마지막으로 보냈던 요양원에서 유품을 정리하다가 어떤 반지 하나와 엄마가 젊었을 적 한 한국 남자와 다정하게 찍은 흑백 사진 한 장을 발견합니다. 과연 엄마는 어떤 삶을 살았던 걸까?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사진 속의 이 한국 남자는 도대체 누구일까? 이렇게 제이드의 시점에서 시작된 소설은 중간부터 엄마인 영숙의 시점으로 2019년 현재에서 영숙이 미국으로 건너오기 전인 1971년으로 넘어가서 감춰져 있던 이야기를 펼쳐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간단한 줄거리였는데요. 이 책을 쓰신 오윤희 작가님은 소설가이자 20년차 기자이시라고 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특파원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지은이 소개를 보면 이렇게 기자 활동을 하던 중에 한 재미교포의 책을 읽게 되었고 그 책에서 역사가 외면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접하게 된 게 이 책의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이 책은 실제 우리 역사의 커다란 부분을 품고 있는 굉장히 생생한 이야기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책을 앞으로 읽어보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세히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과가람 작가님의 추천사에도 나와 있고 또 온라인 서점 책 소개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는 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과거 미국으로 이민 온 이민자와 이민 2세대의 삶을 다룬 책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미군 기지촌에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폭력을 겪어야 했던 여성들, 이른바 양공주라고 불렸던 여성들의 삶을 다룬 작품입니다. 소설은 평범하고 성실한 소녀였던 영숙이 어떻게 그곳까지 끌려가게 되었는지, 그 안에서 어떤 폭력이 자행되었고 이들에게 가해지는 주변의 시선은 또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핍진하게 그려내고 있어요. 가독성 높은 문체 덕분에 페이지가 술술 넘어가면서 인물의 내면에 쉽게 이입되고 게다가 눈앞의 장면이 정말 생생하게 펼쳐지는 것 같기 때문에 영숙의 삶이 새로운 굴곡을 맞이할 때마다 저 역시 이렇게 좀 몸에 힘을 잔뜩 주고 읽게 됐습니다. 이것이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였다고 해도 너무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웠을 텐데 불과 50여 년 전의 이야기였다라는 사실이 소설을 읽는 내내 좀 마음을 날카롭게 핥히더라고요. 원치 않았음에도 강제로 끌려가서 그곳에 갇혀버린 이들에게 사회가 어떤 이미지를 더 씌웠을지, 가장 가까운 가족들조차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았을지, 또 국가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해볼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의 우리는 기지촌 여성들의 삶이 거의 지워져 버린, 잊혀져 버린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소설이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소설을 읽어야 할 이유는 수백 수천 가지이고 소설이 해야 할 역할 혹은 할 수 있는 일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작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소설의 역할은 역사 속의 비극, 폭력, 부조리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잊혔던 개인의 삶을 복원해낸다라는 것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논픽션이나 신문기사 같은 텍스트가 아닌 소설이기에 가능한 것은 소설 속 인물의 내면에 우리가 아주 깊숙이 들어가 봄으로써 그 삶을 간접적으로 한번 살아볼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제이드와 영숙의 삶을 각각 한번 살아봄으로써 이들의 이야기를 외면하지 않게 되고
생존자로서 결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던 영숙의 강인한 면모를 확인하게 됩니다. 과거를 과거에만 묻어두지 않고 현재로 이끌어와서 지금의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 질문하게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소설이 가진 아주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동시에 이 작품은 엄마와 딸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서 나고 자란 제이드에게 엄마 수잔 데이비스는 영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인물이었어요.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로 꽁꽁 숨어버리는 걸까? 모녀 관계를 흔히 애증의 관계라고 말하곤 하잖아요. 이는 제이드와 영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언어의 장벽, 그리고 문화 차이, 세대 차이까지 더해지면서 둘의 관계는 한층 더 멀어지게 되죠. 나의 약한 부분은 타인에게 미지의 영역이 되어버리기 마련이잖아요. 이 책은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때로는 서로에게 얼마나 낯설고 비밀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는지 이것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영역에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사연과 그 감정들이 고여 있는지도. 이 책을 읽으실 때 삶의 단계마다 미묘하게 변해가는 제이드와 영숙의 관계, 그 감정선에 주목해서 읽으시면 더욱 뭉클한 독서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앉은 자리에서 단숨에 다 읽어버렸는데요. 단숨에라는 표현을 제가 방금 쓰기는 했지만 1970년대부터 2019년까지 무려 50년 가까이 되는 긴 세월을 아주 꼼꼼하게 살아낸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지촌 여성의 삶을 픽진하게 그린 르포형 소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주 세밀하고 섬세한 가족 소설로도 손색이 없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이렇게 좋은 작품을 더 많은 분들과 읽어보고 싶어서 나눔 이벤트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이 책에 대한 기대평이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소설의 역할 등등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총 5분을 선정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려고 하고요. 자세한 참여 방법이나 일정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통해서 적어놓을 테니까 참여 전에 꼭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영숙과 제이드라는 이 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긴 세월,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다룬 소설을 읽고 나면 한동안 좀 멍하니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여운이 남는다라는 말로는 다 표현하기 힘든 이 사람의 삶 속 장면이 책을 다 읽고 나서도 한동안 머릿속에 문득문득 떠오르면서 마치 저의 무언가를 그 안에 두고 온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특히 격동했던 한국의 근현대사를 다룬 소설을 읽을 때면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독서를 통해서도 역시 제 마음의 일부를 영숙과 제이드의 삶 속에 좀 두고 온 것만 같고요. 여러분도 이 작품을 읽으시면서 제가 느꼈던 분노와 슬픔과 감동을 오롯이 느끼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빠이! 이 영상은 리프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은 유료 광고 영상입니다.